귀농심사 면접장에서 탈락 분위기가 역력하던 그 순간 윤서희는 테이블 너머 조합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틀 전 골목에서 함께 폐지를 줍던 그 구부정한 노인이 지금 자신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자리에 단정한 명패를 달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서희 씨 300만 원으로 귀농 첫 해를 버티겠다는 겁니까? 농사 경험도 없이 연고도 없이 대체 여기 왜 온 겁니까? 서희는 떨리는 목 안에서 숨을 고르고 조합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고을에서 두부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하셨을 때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새벽 내내 곁을 지켜주었고 그 사람이 아버지를 살렸으며 자신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에 그 땅에서 제대로 살아 보이는 것으로 갚으러 왔다고. 그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 강철수 조합장의 손이 서류 위에서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살린 사람이 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경남 어느 산골 읍내 버스 종점에 낡은 배낭 하나를 맨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윤서희 30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5년을 버텼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물류창고 새벽일, 식당 서빙까지.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빚은 줄지 않았고 도시에서의 삶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결국 서희가 선택한 것은 귀농이었지요. 이 고을 농협에서 귀농 청년 지원 사업을 한다는 공고를 보았거든요. 주거와 농지 그리고 영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읍내 농협까지는 걸어서 30분이었습니다. 서희는 배낭을 고쳐 메고 걸었습니다. 읍내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골목 구석에서 노인 한 명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낡은 카트를 밀면서 박스를 집어넣고 있었지요. 카트 바퀴 하나가 망가져 있었는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끌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냥 지나치려다 발이 멈추었습니다. 노인이 박스를 집으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굽은 등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겨우 박스에 닿았지만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서희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이 깊은 얼굴이었는데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서희는 박스를 카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흩어진 다른 박스들도 집어서 쌓았지요. 노인이 말리려 했지만 서희는 이미 골목 안쪽에 있는 박스까지 가져왔습니다. 이쪽 골목에도 좀 있던데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어차피 저도 이 길로 가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농협은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하지만 노인의 카트가 너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골목을 함께 돌았습니다. 서희가 박스를 줍고 노인이 카트를 밀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서울요. 귀농 지원 신청하러 왔습니다. 노인이 서희를 힐끗 보았습니다. 귀농? 젊은 여자가 왜 시골로 와? 여기가 제 고향이기도 해서요. 아버지가 이쪽에서 사셨거든요. 아버지 성함이 윤병태요. 노인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카트를 밀었지요. 모르겠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스를 하나 더 들어 카트에 올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려 할 때 노인이 카트 안쪽을 뒤적였습니다. 카트 한쪽에 천으로 감싸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꺼냈습니다. 두부 한 모였습니다.
아침에 두부집에서 팔다 남은 거라고 줬어요. 받아요. 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고. 당연한 걸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노인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한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서희는 두부를 받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서희가 농협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박민수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20년 가까이 강철수 조합장 곁을 지켜온 비서였습니다. 오늘도 조합장이 혼자 폐지 줍는 행세를 하겠다고 해서 멀찌감치 따라온 것이었지요. 박민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귀농 지원 신청자 윤서희. 확인 필요. 강철수 조합장이 폐지 노인 행세를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귀농 지원 사업을 맡으면서 생긴 일이었지요. 서류와 면접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오랜 세월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려한 귀농 계획서를 내면서 실제로는 정착 자금만 타가는 사람들, 농촌을 내려다보며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서 강 조합장은 생각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보이는 사람의 됨됨이, 그것이 진짜라고. 낡은 카트를 밀고 다니는 폐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강 조합장이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젊은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이. 강 조합장은 폐지 카트를 창고에 넣으면서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귀농 정착 지원 심사는 이틀 뒤에 열렸습니다. 서희는 심사장 앞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에는 서희 말고도 4명의 신청자가 더 있었습니다. 저마다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지요. 옆에 앉은 남자가 서희의 얇은 서류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귀농 계획서 그게 전부예요? 사업 계획서도 없이? 네. 있는 것만 썼어요. 여기 경쟁률이 3대 1이에요. 준비 안 하면 떨어져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 계획서를 다듬었지만 화려하지 않았지요. 예쁜 말보다 할 수 있는 것만 적었거든요. 심사장 문이 열리고 한 명씩 불려 들어갔습니다. 서희가 4번째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너머에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자리에는 연세 드신 분이 앉아 있었는데 서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틀 전 골목에서 만났던 폐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정한 셔츠에 조합장 명패를 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철수 조합장. 서희의 뇌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폐지 노인이 조합장이었다는 것. 그것이 테스트였다는 것. 자신이 그 테스트를 모르고 치렀다는 것. 서희는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서희입니다. 강 조합장이 서희의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알아본다는 눈치도 없었지요.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귀농 동기가 뭡니까?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고을 출신이십니다. 20년 전에 사고를 당하셔서 도시로 떠났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신 고향 땅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농사 경험은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물류창고와 식자재 유통 일을 5년 했습니다. 농산물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압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농 자금은 지원금으로만 쓸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지원금은 종자와 농기구에만 씁니다. 첫 해 생활비는 제가 모아온 돈에서 씁니다. 모아온 돈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귀농 첫 해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요. 강 조합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병태 씨 따님이라고 했죠. 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이름은 들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강 조합장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지요. 힘들 텐데 왜 여기를 선택했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는데. 아버지가 이곳에서 사고를 당하셨을 때 도와준 분이 계셨다고 하셨어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 덕분에 살았다고요.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직접 갚을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 보이는 것으로요. 심사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강 조합장이 서류 위에 펜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서희가 나간 뒤 심사실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 조합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군도로에서 뒤집힌 트럭,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 사고 현장을 발견했을 때 운전석에 끼어 있던 남자, 두부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철수는 그 밤 구조대가 올 때까지 2시간 동안 그 남자 곁을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떠나지 않았지요. 남자가 의식을 잃어가는 동안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윤병태였습니다. 강 조합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박비서. 네, 조합장님. 윤서희 씨 합격 처리해요. 지원이 결정된 뒤 서희는 농협에서 배정해준 작은 농가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2개짜리 낡은 집이었습니다. 장판이 들뜨고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았지만 서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고시원보다 넓었으니까요. 첫날 밤 서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왔어요, 아버지. 여기 생각보다 넓어요. 밥은 먹었냐? 이틀 전에 받은 두부 있어요. 두부찌개 해 먹었어요. 두부는 어디서 났어? 읍내 오다가 노인 한 분 짐 들어드렸더니 주셨어요. 전화 너머 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희야. 네. 잘 지내라. 그리고 고맙다. 서희가 왜 고맙냐고 물으려다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왠지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서희가 배정받은 밭에 처음 나갔습니다. 얼마나 황폐했는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러 간 것이었지요. 밭에는 잡초가 가득했습니다. 어디까지가 밭인지 경계가 흐릿할 정도였지요. 서희는 밭 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농사 경험이 없었습니다. 유튜브로 공부했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잡초를 뽑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잡초를 뽑으면서 작물이 자랄 땅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옆밭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50대 남자가 트랙터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달봉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토박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저 귀농 지원받아서 온 윤서희라고 해요. 달봉이 서희의 밭을 훑어보았습니다. 귀농? 이 밭 하려고? 아? 달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와서 한 달 버티다 도망가. 우리 밭만 망쳐놓고. 저는 버티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살러 온 거예요. 달봉이 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트랙터로 돌아갔습니다. 어디 봅시다. 서희는 혼자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나 밭에 반도 안 됐는데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조합장이 폐지 노인으로 돌아다닌 이유가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버티는 사람인지 아닌지 입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희는 물집이 터진 손을 손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희는 잡초를 절반쯤 정리했습니다. 손은 다시 굳어져 가고 있었고 허리는 통증에 익숙해지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읍내에 씨앗을 사러 갔다가 시장 골목에서 강 조합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폐지 카트가 없었습니다. 조합장 옷차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한 차림으로 두부가게 앞에 서 있었지요. 서희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합장님. 강 조합장이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밭은 어때요? 절반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혼자서? 네. 강 조합장이 두부가게 안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와요. 두부 사야 하면 여기가 제일 좋아. 두부가게 안은 작았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두부를 만들어 파는 가게였지요. 오래된 두부틀과 콩 가는 기계가 한쪽에 있었습니다. 강 조합장이 두부 한 무를 샀습니다. 서희도 하나 샀지요. 두부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강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두부 배달을 했다고 했죠.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에요. 사고 나기 전까지요. 그 사고 때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허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지금도 농사는 못 하시고 그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새벽에 그 자리에서 혼자 돌아가셨을 거라고 하셨어요. 강 조합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이 고을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 고을 두부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요. 강 조합장이 두부를 든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요? 네. 근데 아버지도 이름을 모른다고 하셔서 강 조합장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 짧게 말하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희는 두부를 손에 들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달봉을 다시 만났습니다. 달봉이 서희의 밭 쪽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기 잡초 반 넘게 뺀 거예요? 네. 혼자서? 네. 달봉이 코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트랙터로 나머지 갈아줄게요. 서희가 눈이 커졌습니다. 아, 괜찮아요. 귀농자들이 도망가면 이 밭이 또 방치되거든요. 그게 더 골치라서요. 달봉이 퉁명스럽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서희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 번 실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달봉이 트랙터로 갈아준 밭에 서희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상추, 열무, 고추. 처음이었지만 유튜브와 책으로 공부한 것들을 하나씩 적용했지요. 농협에서 열어주는 귀농 교육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달봉이 가끔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모종 심는 간격이 틀렸을 때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서희는 묻고 달봉은 퉁명스럽게 답했지요.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달봉이 처음으로 긴 말을 했습니다. 당신 서울 사람 치고 손이 빨라요. 물류 창고에서 일했거든요. 손이 빠른 게 밥줄이었어요. 달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추 모종은 다음 달에 옮겨 심어야 해요. 내가 그때 알려줄게요. 서희가 고마워하자 달봉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웃이 잘 되어야 이 마을이 잘 되는 거니까. 그 무렵 농협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고을 최대 거래처 농산물 도매업체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물량 부족이었지요. 올해 유독 흉작이 심했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희가 그 이야기를 달봉에게서 들었습니다.
거래처가 원하는 게 물량이에요? 물량도 물량이고 납기가 문제야. 그쪽이 필요한 날짜에 맞춰 공급을 못하니까. 서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 식자재 유통일할 때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산지에서 도시 도매업체로 직납하는 중간 체계를 만들면 납기 맞출 수 있어요. 물량은 여러 농가를 묶어서. 달봉이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야? 쉽지 않죠. 하지만 제가 해본 거예요. 서희가 박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조합장님께 제안서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박민수가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직접 오세요. 조합장님이 직접 보시는 걸 좋아하세요. 이틀 뒤 서희는 강 조합장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쓴 제안서였습니다. 노트 2장짜리였지요. 강 조합장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서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방식 해본 적 있어요? 5년 동안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실패한 적은 있어요. 납기 못 맞춘 적. 그때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요. 강 조합장이 제안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번 해봐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서희의 밭에서 상추와 열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추도 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농협 도매 직납 체계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농가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서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농가별 일정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달봉도 이 체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어. 달봉이 어느 날 저녁 서희 밭가에 앉아 말했습니다. 귀농자들이 이런 거 하겠다고 큰 소리치다 다 무너지는 거 여러 번 봤거든. 근데 당신은 진짜로 하네. 아직 절반도 안 됐어요. 절반이면 충분해. 나머지는 습관이야. 그날 밤 갑자기 장마비가 쏟아졌습니다. 예보에 없던 비였습니다. 새벽 2시에 서희는 빗소리에 눈을 뗐지요. 창밖을 내다보니 빗줄기가 굵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밭이 떠올랐습니다. 고추는 물이 고이면 뿌리가 썩습니다. 서희는 우비를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밭은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배수로가 막혀 있었거든요. 서희는 손으로 배수로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 손에 잔뜩 묻었고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배수로 하나를 뚫었는데 다른 쪽이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트랙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봉이었습니다. 삽과 배수로 뚫는 도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쪽은 내가 할게. 말 한마디 없이 왔습니다. 서희가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니었지요. 달봉이 빗소리를 듣고 밭을 걱정해서 스스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새벽까지 배수로를 뚫었습니다. 새벽 4시 밭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와 달봉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밭가에 앉았습니다. 달봉이 말했습니다. 고추 살았어. 네. 서울 가고 싶지 않아? 서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달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서희의 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확이 나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기다린 끝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고추를 첫 상자에 담을 때 서희는 혼자 밭에 앉아 잠깐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날 오후 강 조합장이 서희 밭에 나타났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확 잘 됐네요. 처음 치고는요. 내년엔 더 잘할 거예요. 강 조합장이 고추 한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해요? 자주요. 왜요? 아버지 여기 한번 모셔와요. 서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강 조합장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서희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희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 고을 한번 오실 수 있어요? 거기, 갑자기 왜? 여기 조합장님이 와보라고 하셔서요. 수학도 했고 겸사겸사. 전화 너머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조합장 성함이 강철수요. 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야겠다. 가야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왜 그렇게 떨리는지 물으려다 참았습니다. 며칠 뒤면 알 것 같았거든요. 서희가 나간 뒤 강 조합장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조합장님, 윤병태 씨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실 겁니까? 응. 20년을 안 하셨는데 그 사람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딸이 여기 왔으니까.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합장님, 혹시 그날 밤 일 때문에 서희 씨를 합격시키신 거 아닌가요? 강 조합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애는 본인 실력으로 붙은 거야. 폐지 노인 도운 것도 내가 몰랐으면 알 수도 없었을 것들이야. 그럼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 들었을 때부터 말하고 싶었어. 근데 그 자리에서 말했으면 그 애가 내 도움으로 붙은 거라고 생각할 것 아니야.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조합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 뿌리를 내려야 해. 내가 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윤병태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허리를 약간 굽힌 채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고의 흔적이었지요. 하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딸이 일군 밭을 보러 온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서희가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래 걸었냐? 미안하다. 아니에요. 여기서 가까워요. 두 사람이 서희의 밭으로 걸었습니다. 윤병태가 밭을 보았습니다.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내 혼자 다 했어? 이웃 달봉 아저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윤병태가 밭가에 앉았습니다. 흙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흙 냄새, 여기 흙이야. 서희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두부 배달하셨던 거 맞죠? 응. 읍내 두부가게에서 받아다 배달하는 일이었어. 29살 때. 그러다 사고 났지. 그날 밤 도와주신 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밤새 곁에 있어 주셨어. 이름도 못 여쭤봤는데. 오후에 강 조합장이 서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민수가 함께였습니다. 서희가 문을 열었을 때 윤병태가 안에 있었습니다. 강 조합장이 들어서는 순간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병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강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20년 만이네요. 서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세요? 두 사람 중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조합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사고 현장을 지나다 발견한 게 나였어요. 서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윤병태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강 조합장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강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곁이었습니다. 서희는 방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고을에 와야 한다는 말에 목소리가 떨렸는지, 강 조합장이 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는지, 폐지 노인 행세를 하면서도 아버지 이름을 듣는 순간 손이 멈추었는지, 이제 다 이어졌습니다. 강 조합장이 서희를 보았습니다. 딸이 여기 와서 잘하고 있어요.
스스로. 윤병태가 서희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희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지 마. 달봉이 마당에서 말했습니다. 언제 왔는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도 왔어. 왜 나한테는 안 부른 거야? 서희가 웃으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겨울이 오기 전 읍내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희가 제안한 직납 체계가 정착되면서 농협거래처 2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농가 8군데가 여기 참여했지요. 달봉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달봉이 어느 날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좀 나아졌어. 서희가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당신이 처음 그 제안했을 때 반신반의했어.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했어요. 근데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달봉이 코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내년에 다른 귀농자 오면 내가 좀 도와줄게. 서희가 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웃이 잘 되어야 이 마을이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달봉이 잠깐 멈추었다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 했나? 강 조합장이 서희를 불렀습니다. 다음 귀농지원사업심사위원으로 들어와요. 서희가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저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1년이면 충분해요. 서류로는 사람을 못 봐요. 서희가 조합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합장님이 폐지 노인 행세하신 것처럼요. 강 조합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심사장에서 보는 순간요.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말 안 했네. 조합장님이 먼저 말씀 안 하시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 조합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치가 이 일에 필요한 거예요. 그날 저녁 서희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윤병태, 강 조합장, 달봉, 박민수. 서희가 두부찌개를 끓였습니다. 읍내 두부가게에서 산 두부로 만든 것이었지요. 처음 여기 올 때 두부 받은 거 기억해요? 서희가 강 조합장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죠. 그때 두부가 아직 따뜻했어요. 그게 이상하게 힘이 됐어요. 강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두부 한 모가 힘이 됐어요? 두부가 아니라 건네주신 마음이요. 방 안에 잠시 조용함이 흘렀습니다. 윤병태가 두부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2글자였지만 그 2글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서희의 밭은 이제 작년보다 2배였습니다. 달봉이 자기 밭 일부를 빌려준 것이었지요. 새로운 귀농 지원 신청자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조합장과 서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가 서희가 조합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 신청자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왜요? 계획서가 너무 화려해요. 그게 마음에 걸려요. 강 조합장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맞아. 반대로 이분은? 서희가 다른 서류를 보았습니다. 2장짜리였습니다. 손으로 썼어요. 그리고 첫 해 생활비 계획이 현실적이에요. 강 조합장이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에 당신 서류가 2장이었어요. 알아요. 2사람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읍내 골목에서였습니다. 서희는 씨앗 가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낯선 젊은 남자가 골목 구석에서 폐지 줍는 노인을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희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폐지 노인은 강 조합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폐지 줍는 노인이었지요. 그 젊은 남자는 박스를 집어 카트에 넣으면서 노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망설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서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봄이에요. 작년이랑 달라? 많이 달라요. 작년 봄은 무서웠어요. 올해는 기대돼요. 잘 되고 있는 거네. 네. 그리고 아버지. 응. 그때 아버지 곁에 계셨던 분이 여기서 잘 지내고 계세요. 저도 잘 지낼게요. 전화 너머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